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힘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2,700억 정도 순매도, 콜옵션도 매도고 풋옵션은 매수를 하니까 이 두 가지는 합성 선물을 보면은 매도죠. 전반적으로 다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 선물이 일정 부분 좀 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시장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환율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우리 원화가 그렇게까지 뭐 강세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간만에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간만에 조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 보는 시각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항상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하면서 상방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캔들 상으로 체크를 만약에 해본다면 음봉으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렇죠? 음봉으로 이렇게 빠질 건데, 음봉으로 올라가던 부분은 즐기다가 음봉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처를 잘못하면 다음에 시장이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종목을 안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를 깨고 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빠지고 있는 부분이 불안해서 종목을 판다? 예, 팔 수 있습니다. 판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는 종목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금 반등이 문제예요. 사실은 빠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반등을 할때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 만약에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빠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상방으로 가는 모습이 되니까. 근데 이게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까지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때는 일단은 뭐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강세 상승 직각삼각형이 뜨더라도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패턴으로 움직이면 사실 조금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경우는 패턴으로 간다.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돌파하면 그냥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에도 패턴으로 갈 수 있어요. 강세 이등변 삼각형 뜨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면은 약세 하락 직각 삼각형이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하방으로 그냥 뻗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선이라고 설정해놓은 부분이 나중에 이제 추세선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들 중에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일단 하게 되는데, 지금 뭐 그걸 고민하는 그런 시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런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늘 오전에 제가 오늘 정보 사지할 때 가격이 밀리면은 3,452포인트 근처가 일단 반등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몽 다 떨어지고 있을 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뭐 흐름이 깨진 건 아니고, 저점 수준은 여전히 3,406포인트 정도, 우리 이전에 설정해놨던 부분, 여기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그냥 눌림 주고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밀리는 부분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대응을 해주시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밀리면은 첫 번째 반등 안 깨지면 괜찮은 자리가 855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저점이 844인데 살짝 깨졌다가 반등 중입니다. 851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전 고점을 벗겨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밀리는 그러한 시장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이 뭐가 악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에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르기 시작
시작하면 저항이 62,200원 정도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고민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완만한 추세선, 요거 빨간색 선 추세선 있죠. 요거 돌려내기 전까지는 할 생각은 없고요. 돌려내면 그때부터 한번 고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 항공 부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안 밀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S-오일은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아직은 상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파는 시장에서 좀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돌리지 않으면, 추세가 돌리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 그리고 대덕전자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20% 정도 수익 올리고 있는 중이고,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은 한미글로벌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증권사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미글로벌은 원전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정도에 우리 멤버십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방송을 한번 할까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종목들 이제 찾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번 토요일에 시작되는 교육과정 안에 있기도 해요. 교육과정 안에 있기도 한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글로벌인데요. 한미글로벌은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번 9월 23일이죠. 9월 23일 날 의견이 하나가 떴는데 나쁘지 않은 의견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해외 사업부 실적이 좀 좋은가 봐요. 해외 사업부 실적이 일단 좋고, 하이테크 사업부도 일단은 매출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발표되었던 루마니아 대형 원전 설비 개선 PM 용역 수주를 시작으로 향후에 팀코리아향 참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전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요즘은 기억에서 많이 사라진 네옴시티, 그죠?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이게 한미글로벌이 7개 현장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리고 리아드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매출과 수주가 인식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8월 28일에 공시가 하나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네 번째 공장 이 부분이 이제 변경 계약 부분이 일단 있었습니다. 지금 기간이 21개월, 금액은 지금 8억 정도가 더 붙여지는 이러한 부분에 변경 계약이 일단 있었는데, 기간이 21개월 정도 더 걸리는 거고, 하이테크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이테크 사업부가 향후에 추가 수주 부분도 일단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제 한미글로벌이 하이테크 사업부의 수주가 지금 재개된다는 점하고, 사우디하고 북미 쪽에 어떤 실적의 증가 부분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전 시장 진출 부분이 일단은 회사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죠. 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의견이 2024년부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한미글로벌에 대한 의견 자체가 그다지 강하진 않았어요. 그냥 유지하는 정도 의견이었다면, 이번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는 원전 모멘텀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신규 매수 일단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역시 DS투자증권에서 건설관리업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를 신규 커버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23일 날에는 현대차증권에서 목표주가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일단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수급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바닥에서 턴하고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들어요. 관심을 한번 가져두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가고 있죠.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CI테크 이건 1000원짜리인데 이거 외국인 매수하고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 SK 이터닉스, 이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매수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번에 추세 전환이 되면 매수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PCB 관련된 종목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대덕전자도 하고 있고 심텍도 하고 있죠. 심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유튜브 얘기하기도 유튜브 그렇죠. 상신 EDP도 얘기를 했고, 심텍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시면
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심택이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오늘도 이제 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입니다. 심택은 오늘이 한 12%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이 이제 20%에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추세 지금 타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저항이 하나가 있긴 하네요. 3,000원 언저리 근처에 일단 저항이 하나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성강밴드, IT센 글로벌. IT센 글로벌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매수 타이밍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일단 단타라든지 하는 부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19,100원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유니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니셈은 이전에 우리 그 개별로 얘기를 일단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기술 반등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왔으니까 이전에 공략하신 분들 이거 기억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있고요. 한테,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갑니다. 그렇죠?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첫 번째 진폭 안에서 움직이다가 진폭을 돌파하는 타이밍이 보통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때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다시 9월 4일에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때가 29,000원이고 지금 53,000원 더블 정도는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그래요. 그렇죠? 시장이.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종목군들 일단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억은 일단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부분에서 세트레가에도 오늘 달리고 있네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13%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일단 크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글로벌 투자자니까 중국도 같이 보죠.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원래는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GDP가 시멘트 GDP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잡아버리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내수부터 시작해서 다 박살이 납니다. 왜 박살이 나냐 하면 좀 묘한 게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만약에 집값이 5억 정도 올랐다. 근데 사실은 집값이 5억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왜냐하면 집을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월급이 변하는 것도 없고, 단지 그냥 집값이 5억 올랐습니다. 집을 팔아야지 5억을 버는 건데, 사실은 집을 팔면은 그래서 5억을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딴 데 집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파나 안 파나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기죠.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그러면 씀씀이가 커져요. 왜냐하면 5억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많이 묶여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수가 살아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강북에 살고 있다가 아니면 지방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면 이상하게 씀씀이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 비싸기 때문에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이제 부자가 된 듯한 감정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GDP를 올릴 때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GDP를 올리는 그러한 국가 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멘트 GDP예요. 부동산 깨지면 내수고 뭐가 아무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하고 왠지 가난해지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떤 움직이냐 하면 중국 증시를 살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를 살리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내수가 또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 증시 회복 부분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면서 내수 활성화 를 위한 여러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가 연금을 비롯한 기관 자금 부분에 있어서 중국 증시의 비중을 확대해라 라는 지시를 내려놨는 보도도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은 중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자금으로 보더라도 원래 글로벌 자금에서는 중국으로 자금이 안 들어갔거든요. 왜 중국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냐 하면, 중국은 자금 유입은 쉬운데 유출이 안 돼요. 수익이 나면 그 나라에서 돈을 빼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허가제에 비슷하게 돼 있어서 허가를 안 해주면 돈을 못 들고 나오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국이 좋아질 것 같다, 위에나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대만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홍콩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든지, 중국으로는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도 일단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서 자금 일부가 중국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밀린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대가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결합이 되고 있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증시 오르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오르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대부분 저점 잡고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상해 시장도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 심천 시장도 일단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창업한 시장이 지금 심천 창업판이 좀 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세예요. 반도체 강세고, 전자 소재 부분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업종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걸 사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그죠? 이걸 사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ETF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고돌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ETF 중에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요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 같긴 한데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탈과 잡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KB에서 나왔던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ETN, 이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도 중국이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안에서 여기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ETF를 이용했는 그런 부분들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KB도 있고 코덱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셋에서 나온 부분들 일단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단순히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동학, 우리나라 국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서학계 뭐 이러면서 나뉘는데, 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기저기 나누시기보다는 돈이 된다면은 다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벌 수 있다는데 뭐 중국은 안 가고 미국은 안 가고 국장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부분에서는 코인까지도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나 하고 있죠. 지금 교육생 아카데미가 오픈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0일 완성 강준혁 투자클럽 스터디반 시작을 합니다. 입문반은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입문반 다음에 이제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증권사 의견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종목들 발굴까지도 일단은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아니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교육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은 02-3490-464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